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큰 손님 폴란드가 한국에 또 다른 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여 화제인데요. 폴란드가 왜 한국 방산업계의 큰 손인지, 또 폴란드가 이번에 눈독을 들이는 한국 무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한 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폴란드는 지난 8월과 9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MLRS 288문과 유도탄 등에 대한 기본 계약도 체결하였는데요. 이런 계약들로 올해 한국 방산기업들의 폴란드 수출 규모가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 속에서 국방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는 폴란드 상황과 우리 방산이 가진 생산력, 기술력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23일 방산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방산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은 총 147억 6천만 달러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 48대 30억 달러, 현대로템의 K2 전체 980대 33억 6천만 달러,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648문 24억 달러, K239 다연장 로켓 288문 60억 달러 등으로 올해 폴란드에 수출한 규모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방산 수출액 72억 5천만 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무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오랜 기간 대립 관계에 있었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라는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자국 군대가 사용하던 전차 4,000대 중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을 내어주며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폴란드 국방력에 공백을 불러왔고 결국 폴란드는 새로운 무기를 이른 시간 안에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우선 가까운 유럽을 살펴보니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냉전 종식 이후 전차, 자주포 등 냉전형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과 생산 규모가 크게 줄어 있는 상황이었고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가진 미국 역시 발주 일정이 밀려 폴란드가 원하는 물량을 시일 내에 양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폴란드는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 독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한국은 아직도 육군에서 1,000대가 넘는 전차와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고 개발과 생산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폴란드가 원하는 무기 체계를 원하는 수량과 시간을 맞춰 양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생산 능력과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춘 국내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폴란드가 한국의 K방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도 함께 이전받아 자국 방산 기술을 키우겠다는 구상도 펼치고 있는데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은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건설해 2026년부터 물량의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폴란드 측과 협의해 현지의 FA-50 종합 정비가 가능한 유지보수센터, 국제비행훈련학교 등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업체의 핵심 기술이 전부 이전되지는 않겠지만 생산과 유지 보수가 가능한 기술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전될 전망이라며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이미 구입한 무기들과는 또 다른 한국 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바로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입니다. 지난 20일 마리우시 브와슈타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의 보안 수단으로 한국 IFV AS-21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S-21은 레드백의 개발 단계 코드명으로 브와슈차크 장관은 레드백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덧붙이며 보르숙과 레드백의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테스트 시작이라는 언급은 레드백의 현지 시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레드백과 관련해 공개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끝에 오는 25일 예비시험
26일 본 시험을 거쳐 내달부터 한화 디펜스과 실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 디펜스 측은 입찰 평가와 같은 성격은 아니고 폴란드군 앞에서 레드백의 성능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설명했는데요. 방산업계의 관계자는 지난 7월 폴란드와 맺은 K2, K9 FA50 기본 계획에 향후 방산협력 확대 대상으로 레드백과 천무가 언급됐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보로숙은 경량 장갑차여서 중형 장갑차 수요는 별도로 보고 있는데요. 레드백은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어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더를 이용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감 시스템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한 장갑차입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지하고 무력화하는 기능이며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산 위장막을 두르면 열산 감시 장비 탐지와 열 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도 가능한데요. 이런 기능들은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난 궤도형 장갑차와 방어력을 갖춘 전투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유럽 각국의 니즈를 만족시켜 폴란드가 더욱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드백 수출까지 이어져 세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K방산이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